질문 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외벌이를 하는 남편들도 본인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주지 않고 카드만 준답니다. 운용의 주체인 여성이 급여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니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부담 없이 사용하는데 돈이 모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외벌이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외벌이를 하면 자식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잖아요. 예전에 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누런 봉투에 한 달 급여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니까 은행으로 그 개인 계좌로 이제 이렇게 찍어줬어요. 요즘에는 카드로만 준다. 그러면 그거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지. 그렇죠? 이게 그 외벌이와 맞벌이의 관계는 제가 그 숱한 법문을 해놨어요. 맞벌이를 하는 만큼의 내 통장에 돈이 모여지는가, 아니면 외벌이가 통장에 더 모여지는가.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중하층이면 맞벌이를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크게 내조가 필요치 않은 그 계층이 하층의 서민의 계층이고, 서민은 그 정신량을 부과시킨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우선은 급한 게 육생을 위한 육생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육생량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서민의 하층은 맞벌이를 해나가는 것이고, 이 맞벌이를 해도 어떤 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버는 것은 남자가 관리하고 여자가 버는 것은 여자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이거는 각자 도생인 것이에요. 맞벌이의 의미를 몰라요. 제가 이 맞벌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가 만나면 1년 예산이 남녀 음양합의 공유수로 1년 그 한 해 동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게 3이라. 그래 그대들의 그 음양합의 공유수로 이루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억짜리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있고 5천짜리도 있고 금기마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쓰임을 다해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적금을 들고 저금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내가 쓰기 위한 게 있다는 얘기죠. 진정으로 내가 한 푼이라도 써봐서 내가 망한다면 모르지만 한 푼이라도 써보지 못하고 망하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쓰지 못해 망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어요? 음양합의 공유수로 들어가는 이 돈이라 이게 그만큼 이 적금을 하고 저금을 한다는 것도 쓰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니까 쓰는 법을 일단 배워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하고 만나서 맞벌이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의 원은 어디로 들어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활동의 주체를 통해서 운용의 주체한테 주는 게 대자연의 순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태어난 여자의 그 사주상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들도 있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는 주어진 명예예요. 그 소임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랑 결혼하는, 그런 여성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자기의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행회 현장 사회에서 수입이 되는 만큼의 그
행위 현장에서 활동력도 커지는 것인데, 나의 활동력, 글로 인해 수입이 들어오는 걸 부인이 그 대처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는 사회활동이 거기에 못 미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수해서 맞벌이를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맞벌이 문화가 자리하고 있죠. 벌어야 된다. 없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물가만 더 뛰어. 천정무지로 물가만 뛰어. 집 한 칸 살려면 둘이 벌어갖고 10년은 꼬박 고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카드를 주고 돈을 넘기냐 안 넘기냐는 부인하기 나름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랑에게 냉랭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랑도 나가면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지인도 만나야 돼요. 알게 모르게. 그 비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줘야 그 부인을 믿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래요. 운용의 주체예요. 남자가 돈을 못 벌어도, 돈이 없어도 집에 부인이 있다. 부인을 복가되면 그 근기에 따른 돈이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게 부인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받아내고 확실히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려면 그게 부인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숨기고 왜 안 줄까? 다 드러내고 나한테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사랑으로서 그 가정생활 하는데 크게 그 손해가 아니라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이 소리는 제가 그 아날로그 세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학교는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회수권이 있었죠. 이제 회수권도 보면 그 한 장짜리 내면 안 되니까 칼로 잘라갖고 반장을 했고 한 장처럼 내는 것처럼 그때 그 차장한테 주고, 그리고 용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삥땅을 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웬 준비물도 많고 웬 그 학교에 가져갈 게 많아요. 쓸 데가 있으니까 사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삥땅할 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돈 타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어머니한테. 그 각박한 살림에 하루 세 끼, 아침에는 수제비, 저녁에는 국수, 낮에는 칼국수 그렇게 먹고 밀가루로 세 끼 때우며 살아가는 그 시절에도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 야 이놈아, 내가 알고도 주고 모르고도 죽는다 이놈아. 똑같은 겁니다. 가정생활 하는데 크게 못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 투명하다 보면 고기가 안 살아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그래야 남자가 부인을 믿고 생활하는 그러한 맛도 있다. 그렇지만 한 달에 그 신랑이 월급이 얼마 되는 건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를 준다면 그걸로 내가 살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맛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맛마저 없으면 어떻게 옷에 티끌 안 묻고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운용의 주체 여인이 해나가야 할 그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